여러분, 400년도 더 된 연열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생존 전략 또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편의 날카로운 전략 분석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칼, 더 좋은 총을 가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넘어서 도대체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가를 이해하는 것. 즉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세계관의 차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석할 사례는 바로 임진전쟁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우리끼리의 싸움, 어떤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었어요. 격변하는 세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 명, 일본 이 세 나라의 전략과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세계사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일본과 조선의 전략적 차이, 그리고 전쟁이 실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는지,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뭘 배웠고 뭘 놓쳤는지까지 한 단계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임진전쟁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만의 문제로 보면 절제로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저 멀리 15세기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인 변화, 말하자면 세상의 운영체제 OS가 통째로 바뀌고 있었단 데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연결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은 밖으로, 바다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명나라는 반대로 문을 걸어 잠갔죠. 바로 그때 신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의 돈, 즉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된 겁니다. 세상의 피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렌즈를 좁혀서 동아시아로 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걸 기회로 만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3분의 1. 16세기 말에 일본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핵심 기술, 바로 은을 분리해내는 제련 기술을 조선에서 배워갔는데 말이죠. 이걸 바탕으로 일본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은 이 막대한 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력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사력으로 바꿨죠. 부가 곧 힘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바로 이것. 이게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게임 체인저, 조총입니다. 일본은 은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포르투갈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이 신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 조총의 힘으로 100년 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내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냈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기존의 강자였던 조선을 한번 볼까요? 미래의 변화를 읽었던 일본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조선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당시 조선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조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전략적 프레임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 명나라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 관점 때문에 바다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점이 생긴 거죠. 두 나라의 생각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조선은 북쪽 오랑캐를 막는 육지 중심의 방어 전략,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남쪽 바다를 통한 무역 같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서 아예 새로운 판을 창출하려고 했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실제 전쟁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가 전쟁의 비대칭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육지에서는요, 조총으로 무장하고 100년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은 일본군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성 안에서 지키는 데만 익숙했던 조선 육군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바다에서는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튼튼한 판옥선이라는 해상 요새와 압도적인 사거리를 자랑하는 대포 기술로 무장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전략가 이순신 제독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제독님은 단순히 우리 배가 더 좋고 대포가 세다는 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적의 약점은 철저히 파고들고 심지어 좁은 해역의 거센 물살 같은 지형까지 완벽하게 이용해서 일본군이 가진 그 어떤 우위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판을 설계해버린 겁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략적 교훈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끔찍한 재난을 겪고 나서 과연 조선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이죠.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 지난 잘못을 징계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다는 뜻인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반성의 기록입니다. 배움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우, 즉 어떻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건 전술의 영역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무기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배움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이, 즉 외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건 전략의 영역이에요. 아니, 애초에 이 전쟁이 왜 터졌지? 일본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저런 괴물이 됐지? 이렇게 판의 근본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조선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징비록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즉, 노하우에 대한 정말 훌륭하고 처절한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질문, 왜 세상의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는가 하는 노와이를 묻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더 좋은 무게를 만들고 전술을 가다듬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업그레이드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학습의 실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전략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전략이라는 건요, 사실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건 상황의 왜를 완벽히 꿰뚫고 있을 때나 가능한 경지죠. 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것, 또 방어를 가장 효과적인 공격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순신 제독이 보여준 전략적 통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 이것도 위대한 전략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전략은 어제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 즉 노하우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 본질을 읽고 다가올 미래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